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전략을 담아서 꿈씨의 모의 면접이란 제목으로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 실무, 이미지 메이킹, 홍보 마케팅 관련 강의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첫 번째, 호감 가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모의 면접, 위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감 가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는 아니면 형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지는 시각적인 영상이나 느낌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개인의 개성과 직업,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미지를 나에게 맞게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저작권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제일 가까운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두 분을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제가 올렸는데요. 왼쪽 분과 오른쪽의 이미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장소에 맞게 또는 그 목적에 맞게 옷을 준비해서 외모를 꾸미고 간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사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떤 복장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급적이면 눈을 덮지 않고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습관을 자제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호감이 가는 메이크업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래야 또 액세서리를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치렁치렁거리지 않은 액세서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한다면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양복이지만 양복이나 정장을 챙겨 입기를 굉장히 권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때로는 목발을 짚는다고 해서 양복이 불편해, 정장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그렇게 정장을 갖춰 입었을 때 여러분이 행동이나 언행을 굉장히 조심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면접 의상으로 정장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돼서 우리가 면접 장소에 방문을 했을 때 첫인사 중요하겠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 나누는 첫인사도 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시킬 수 있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긴장되죠. 저도 얼마 전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를 봐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네,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실 많이 긴장이 될수록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 훨씬 더 긴장이 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를 나누고 면접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는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말으셔야 돼요. 내 장애에 당당해지신다면 걸음걸이가 다소 서투르고 빠르게 걷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그 이미지가 전혀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가 준비가 되면 우리 그 다음에 모의 면접하는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미지 메이킹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냐면요. 사실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도 하기 전에 이력서에서 상대방을 먼저 판단하고 또 보여지는 이미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입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최대한 그 장소나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서 간다면 특별한 이미지 메이킹보다는 가장 자기에게 맞는 멋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의 면접에 들어와서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이력서는 요새 업종에 따라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이력서 양식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표준 이력서라고 하는데 표준 이력서에는 예전에는 뭐 가족관계, 나의 학력, 나의 뭐 그 자격증 현황, 뭐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업종에 맞는 이력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업종에 직업을 갖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력서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이력서에 받아서 여러분이 내용을 채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이력서가 그 갖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할 건데 어떻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한 장의 이력서에다 담는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은 시작해봐야 알지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이력서에는 사실 그대로 잘 맺고 채워져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인사 담당자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어떤 걸 보느냐. 자, 지원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로 도전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향후 우리 회사에 와서 함께 일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역량을 발휘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 이력서가 갖는 중요성이나 의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나를 마케팅하고 나를 홍보해줄 자료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이 쓰는 여러 가지 이력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내 거화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하셔야 될 거는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못하는데 난 잘할 수 있어. 막 자격증을 쭉 전혀 직업하고 상관없는데 자격증을 나열하시는 건 의미가 없죠. 여기에서는 내 업종에 맞는 자격증을 기록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길다고 내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되면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은 가급적이면 꼭꼭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고민스러우시죠? 어떤 내용을 이렇게 채울까? 또 제일 또 고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46살에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저도 이제 예쁘게 나오고 싶은 욕심에 한 1년 전에 찍은 사진에다 포토샵을 살짝 해주셔서 사진을 붙여서 갔는데 그날따라 면접 보는 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바람에 날려가고 쭈글쭈글쭈글한 상태로 딱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사진을 언제 찍으셨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6개월 안에 찍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동생분 사진을 붙이신 줄 알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최대한 최근에 찍은 사진을 붙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장할 때 보시면은 저장도 물론 사이즈에 맞게 편집해서 붙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든가 이것만은 꼭 기입해 주소라는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내용을 채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자유로 이런 PPT가 이상하게 됐네요. 자유 양식을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목적, 나를 홍보하는 목적의 이 이력서 양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간결하게,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는 뒤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진 않죠. 생년월일을 쓰지요. 그 다음에 연락처, 주소, 학력사항, 경력사항, 뭐 자격증.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격증도 중요하고 경력사항도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경력사항을 쓸 때는 쓸 수 있는 칸이 많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취미, 그 다음에 특기, 아니면 자원봉사했던 경력들을 나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양식의 내용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면 3개월 이내 사진 권장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름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겨울 코트를 입고 찍은 사진을 붙인다거나 또 지나치게 성형한 그런 사진을 붙인다고 한다면 면접관이 못 알아보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과 보통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영문명은 미리 여러분이
알아두고 메모해서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주소는 보통 본인이 사는 주소지라고 얘기하죠. 학력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몇 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입학하고 이런 과정을 막 반복해서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력서의 절반이 학력상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제가 그 뒤에 예시를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가급적이면 졸업하는 연도, 그다음에 학교명을 줄이지 않고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중퇴 뭐 이런 경우는 안 쓰시는 게 차라리 낫죠. 중퇴는 학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력서 하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력서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소속 기관이나 직위는 저희한테 해당이 되지 않겠죠. 신입사원이라면. 자, 성명란에는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뭐 뒷번호까지 다 쓰시는 경우 쓰셔도 되고, 생년월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생년월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시는 경우에는 전 직장을 어디서 근무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직장의 회사명,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적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짧게 뭐 2개월, 3개월 경험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가 경력이 쓰는 난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자원봉사한 경력이라도 짧게 어떤 내용으로 자원봉사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학력 부분 보시면 시작과 끝나는 연도와 월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전공, 그 다음에 어느 학교를 하셨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자, 경력상에 또 한 번 반복되네요. 아까 제가 아르바이트 경력, 교육 수료 현황, 뭐 봉사 경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면접을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면접을 본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는 경력보다 저는 자원봉사 경력이나 아르바이트 경력을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경력도 사실은 직장 경험과 똑같이 치거든요. 거기에서 당신이 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왜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아니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의 내용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업에 대해서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격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바리스타 업을 여러분이 만약에 도전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뭐 그다음에 내가 경비업으로 그 면접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운전면허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간혹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는 분한테 차 키를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 여기서 더 깊이 가면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취미 특기, 여기 인사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하죠. 자, 70% 정도를 취미나 특기 쪽을 본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뭘까요? 여러분이 면접 현장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본인 소개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지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실제 이력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도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취업해서 일을 했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창피한 일은 아니죠. 당당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보완을 하면 될까요? 자, 내가 쓰는 칸을 많이 채우지 못했어요.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럼 내 소개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이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굉장히 칸을 빽빽하게 채웠죠. 실제로 면접관은 이 내용을 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성장 배경, 자기네 성격 장단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이런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뭐 20자 이내, 50자 내외, 100자 이내 이렇게라는 그 글자 수를 제한을 뒀어요. 이건 뭘까요? 네,
길게 쓰는 거 읽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얀 종이에다 나의 소개를 계속 써보세요. 처음에는 A4지 한 장이 나오는데 다 쓴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말, 필요하지 않는 말을 지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하시면 이게 A4지 한 반장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장도 너무 많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이야기만 내가 꼭 하고 싶어라는 부분만 여러분이 줄을 치시고 나머지는 또 지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워나가시면 정말 5줄, 6줄 내외로 내 소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뭘까요? 내가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난 바리스타였어. 라는 얘기를 짧게 어필하는 거죠.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고요.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먹어보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바리스타의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내서 주위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 그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 자기소개서를 쓰셔도 되죠. 자,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성격의 장단점. 사실 단점이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단점이 되게 많아요. 덜렁거리고 남한테 야단맞는 거 되게 싫어하고 잘하고 싶죠.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쓰실 때 단점을 먼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쓰시는 거죠. 장점을 최대한 많이 쓰시고 그 밑에 짧게 단점 한 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장점이 강하면 단점이 안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장점은 주로 내가 이 바리스타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사람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고 저는 야단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도전을 할 때 잘 모르지만 도전하는데 자신이 있고 실패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옆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지적을 해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쭉 쓰시면 좋죠. 그리고 여기서는 조직 관계라고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어울려서 이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실수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커버해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녹여서 들어가면 좋겠죠.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지원했던 지원 동기를 지금 보시면 딱 4줄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싶다라는 얘기로 지원 동기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업종에 맞게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내가 꼭 이 직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 지원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씁니다. 자, 현재는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찾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나쁘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치면 이제 과연 여러분이 이 직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바리스타나 경비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바리스타를 하기 위해서 커피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레시피를 알아서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고객과 접객을 해야 되잖아요. 마주쳐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매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앞에보다는 직무 역량 쪽에 여러분이 내용을 채우셔야 될 게 더 많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멋진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자,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낼 때 주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는 보내시는 이메일 제목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회사,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분야, 내가 신입인지 경력인지, 그 다음에 제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서라는 표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자료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거 보시면 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게 이제 지원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원관리부 요건 지원 분야가 되겠죠. 자, 신인 홍길동씨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자, 내가 경력사원인 경우에는 경력 홍길동 이 부분에는 여러분의 성함을 쓰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입사 지원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력서를 저장할 때도 반드시 저장명에다가 신인 여러분의 이름 입사 지원서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니다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신인 김태희 입사 지원서, 경력 김태희 입사 지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나 첨부 파일을 몇 개 집어넣고 어떤 제목이 첨부 파일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인사를 남기시는 이런 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뒤에 페이지를 앞으로 잠깐 보여드려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보시면 가로에서 입사 지원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원 기관이 있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원관리부 신입 김태희 입사 지원서입니다. 자,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도 보시면 이력서라고 되어 있고 신입 직원 김태희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내면 입사 담당자가 받아봤을 때 수많은 입사 지원서가 와도 이력서가 섞였다거나 누락이 됐다거나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라는 이야기를 안 듣죠. 근데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력서를 이렇게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은 인사 담당자한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번 더 인상 깊게 남게 되죠. 첫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입사에 합격하신 분들 좀 봤어요. 자,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그 한국장애인단체 반복해서 또 나오죠. 네, 반복해서 또 나오면서 마지막 한 줄 보시면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고 싶습니다. 네.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저라면 연락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신다면 자, 맨 밑에 보시면은 본문 내용 맨 끝에 첨부 문서에 무엇을 넣다라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이력서 말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뭐 첨부해달라고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사 관련 서류들 이력서 말고 그러면 첨부가 계속 붙어가는 거죠. 자, 첨부문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지는 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붙겠죠. 아니면 뭐 자격증, 사본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이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표기를 해주는데 이력서는 당연히 한 장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력서가 2장을 내가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력서 2매라고 여기다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별건 아닌데 이렇게 꼼꼼하게 서류를 보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이미지 메이킹에서 여러분은 점수를 따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력서에 여러분이 쓰시는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이나 나중에 면접 보러 가실 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문구를 제가 뽑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긴장해서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면접 볼 때 저는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여러분이 하지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력서에 작성하셨던 성장 배경, 성격의 그 장단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역량, 지원 동기 이 내용을 이력서로 내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서 외우셔야 돼요. 이 내용 위주로 면접관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읽고 가시면 여러분이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1등을 뽑아만 주신다는 이런 미사오를 쓰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면접을 그룹 면접과 개별 면접 두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떨리겠지만 그룹 면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보는 신입사원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옆에 사람 하는 걸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이 덜 되죠.
근데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혼자 들어갔을 때 제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무조건 잘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면접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쨌든 그룹 면접과 개별 면접을 전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울 보고 계속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읽는 연습을 하면 표정도 연습이 되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상 질문을 어떻게 알죠? 제가 뒤에 예상 질문들을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먼저 얘기한 것도 있어요. 뭐죠? 네,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할 때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장단점, 자기가 어떻게 커왔는지 성장 배경 이걸 다 녹여서 짧게 1분이면 1분, 2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연습을 해갖고 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아주 짧게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자, 여기에서 나는 불리해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말을 할 때 단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더 느리게 얘기를 하시면 또박또박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긴장이 되면 말이 더 꼬이죠. 그럼 상대가 단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를 잡고 천천히 따닥거리면서 천천히 여러분이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답변이 끝나고 나면 바른 자세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듣습니다. 이 경청 자세를 굉장히 많이 놓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앞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나눠주면서 자 왼쪽 분부터 한 분씩 제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제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릿속이 한정하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자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엉켜서 제가 두 번째 분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그러실까요? 그럼 두 번째 분도 얘기하시고 잠시 후에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면접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똑같게 옆에 사람이 저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다시 내 생각을 똑같더라도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개별 면접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쓴 이력서 내용을 잘 기억해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약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혀 생뚱맞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들었거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면접관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를 내가 반드시 떨어뜨리고 말 거야. 이거 찾아보는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게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관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긴장해서 엉뚱한 답변이 나왔으면 당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긴장해서 답변을 제 생각대로 잘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면접관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신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천천히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면접할 때 인사 면접관들이 인사 관계자들이 예상한 그 면접시에 많이 쓰는 질문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상대방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 답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죠. 자,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왜 지원하셨냐 물어보시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장애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면접관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해서 하시는 거죠. 취업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서 제 장애는 어떤 장애가 있는데 저는 개의치 않고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부분은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훨씬 더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준비해갖고 가서 짧게 어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만약 저희 회사에 여러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움을 받죠? 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인식해서 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충분히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빠르게 말할 때, 빠르게 말씀하실 때 빨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불리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필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윗사람이 나한테 주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내가 바리스타로 취업을 하는데 고객이 나한테 클레임을 걸었어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과 여러분이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만 충분히 외우고 가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여기 하나를 당구장 표시에서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입사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여러분이 하시려는 업종이, 그러니까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훨씬 더 당당하게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성공 전략인데요. 제가 이거를 중요한 책자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따갖고 왔습니다. 자,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미 80% 결정됐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실 때 안녕하십니까?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아닌 거죠. 자, 자기소개할 때는 힘있게. 자, 힘있게 시작하고 싶은데 긴장되잖아요. 자, 긴장이 될 때는 여러분의 두 손을 배꼽에다 딱 대시면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손을 두 손을 마주 잡았을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천천히 크고 정확한 발음으로 내가 자신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말한다고 똑똑해 보이거나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 제가 천천히 이야기할수록 상대는 더 저에게 집중하겠죠. 그래서 빠르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말할 때 경험이 있다면 경험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입사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 건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위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러분이 우정의 미를 거둔다고 얘기를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정하다 끝났다 그러고 완전 우당탕탕 그러고 나와요. 자, 거기서 점수를 깎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에 다 일어나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낯선 사람한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당신 회사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4월에, 지금 6월이죠. 한 달 반 전에 저도 마지막 면접을 봤습니다. 어디서 면접을 봤냐면, 모 기간에 컨설턴트 모집하는 거에 이력서를 냈는데,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저는 서류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가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선배 컨설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왜 입사했는지 지원 공개하고, 본인이 와서 얼마나 잘할 건지 그 얘기만 딱 2개 준비하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준비 안 하고 그 정도면 난 자신 있어 그러고 들어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는 질문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예상 질문을 준비해갖고 가라고. 근데 전 준비 하나도 안 해갖고 갔죠. 근데 공교롭게 제가 6명의 면접관과 6명의 그 면접생 중에 제가 딱 가운데 앉아서 모든 시선이 다 저한테 왔는데, 제가 좋은 점은 왼쪽에서 시작을 해도 가운데, 오른쪽에서 시작해도 제가 가운데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제가 준비 못한 말을, 그분이 했던 말을 보태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제가 엄청 실수를 했습니다. 준비를 안 해갔기 때문에 막 말도 버벅거리고 같은 말 또 하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긴장해서 목덜미까지 막 이렇게 달아올랐었어요. 그래서 6명의 면접관들이 다 저를 쳐다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 면접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이 꼭 합격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됐는데,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그 빨갰던 얼굴이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오고 천천히 느긋하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험을 비추어서 누구나 다 긴장하고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당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그다음에 앞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갖고 가신다면 전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고요. 설사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고 동동거리실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네. 지금까지 귀한 시간 저한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업종에 꼭 취업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